자, 잡금의 사태에 대한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있었던 지금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와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변곡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변곡점은 뭐냐? 군의 변화입니다. 즉 군이 지금 있는 계엄군의 주축들을 손절을 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군의 변화가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은 검찰의 제2구태타입니다. 즉 군의 변화를 감지한 검찰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협박해가지고 윤석열한테서 실질적인 권력을 뺏어내려고 했던 제2구태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국민들의 열망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기득권층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특히 여당 국민의힘이 무리한 자승자박으로 권력욕을 노출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당 해산의 상황, 즉 보수의 괴멸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의 변곡점입니다. 요 세 가지 변곡점을 시간 순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한 대비, 예상이 가능하니까 오늘 방송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군의 변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 김용현 국방장관이 주도해가지고, 취임 이전부터, 작년부터 꾸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추측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추미애 의원이 발표했던 이 계엄 상황에 대비한 방첩사의 사전 문건이었습니다. 즉 방첩자는 작년 11월부터 이미 계엄 포고련에 초안을 작성을 해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계엄이 포고된 이후에 나중에 국회에서의 강제 해제에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막는 방법 또는 강제 해제가 됐을 때 이걸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산시키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고, 이와 관련된 인사기획 등 다양한 군대 병력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가 기존에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군이 계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건 이 계엄의 시기가 너무 빨랐다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월 하순경에 이른바 중령 대령급들, 이런 중령 대령 영관급들의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직이 옮겨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새로운 보직을 인수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군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이미 군 내부에서 이른바 참모총장을 군 3군 합참의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육군 위주의 구테타 주도 세력들이 주로 이제 주도권을 쥐어가면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한 계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미 군 내부에서 어느 정도 반발 기류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외부의 도움, 그러니까 3군 전체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김용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은 일단 방첩사, 수방사,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를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이용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군대와 이제 그 비상 상황에서 군대와 경찰들을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동원해가지고 이번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로 신속하게 끝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즉
쿠데타의 규모를 전국으로 확장하지 않고 일단 국회 장악을 먼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선거 프레임을 몰아갖고 특수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군과 검찰과 경찰을 포함하는 합동수사본부를 방첩사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전부 다 올감해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 계획의 주된 골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가지고 일부 주변 인사들하고 김용현이 쭉 얘기를 해봤는데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이다. 군 내에서 일종의 이제 저항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행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한 김용현은 지난주에 이미 일주 전에 송 작가가 예상을 했었죠. 금요일 날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를 해갖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도발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군이 지금의 김용현 무리를 먼저 말하자면 배제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얘가 이미 일주일 전에 계엄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물풍선, 4일 전후를 해갖고 오물풍선 날아온 지역에다가 포를 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합참의장이 이건 안 된다, 전쟁 난다 하고 이거를 제지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작전 참모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미사일 부대 동원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김용현이 엄청 화가 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 만일에 원점 타격이 일어났다면 이미 지난주에 국지전 상황을 통한 비선계엄이 성공할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군 자체가 막아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용현도 윤석열도 급해진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군인사를 다시 할 시간이 없거든요. 왜? 군인사를 한 달 전에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국방장관이라고 그래갖고 합참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날리면서 다시 이거를 장악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라도 빨리 국회부터 장악을 하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날 있었던 화요일에 이와 같은 허술한, 그러니까 이 공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지방 군대들 또는 경기도 일원에 있는 군대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딱 707 부대만 끌고 들어갔고 국회만 장악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와 맞춰서 서버 탈취를 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한 계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지난주에 계엄 시도, 원점 타격에 의한 국지전 도발이 군내에서 군 반발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김용현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을 다시 동원해서 전면적인 쿠데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친위 쿠데타를 기획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중에서도 군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군부의 변화의 시작이 저희 방송 끝나고 한 2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장 먼저 그때까지 국방장관 대리로 있는 국방차관이 현재 그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계엄 사태 주역들에 대한 보직 해임을 추진을 안 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방금 제가 전화해갖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보직 해임 시켰습니다. 특수전사령관, 수방사, 그 다음에 방첩사까지 전부 그 직무 배제를 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직무 배제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만난 이유는 원래는 이 사람들 국방위에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방위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의장이 성일종이죠. 성일종이
이 회의 자체를 부결을 시키고 정회를 시켜버리면서 이 사람들의 증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언론 인터뷰를 직접 해버린 겁니다. 찾아온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이쯤 되면 군 내부에서, 즉 김용현이 이제 사실은 잠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됐죠? 네, 지금은 이제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두를 한 거고, 그 당시 금요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적을 해 있는 상황에서 군이 지금 국짐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민주당을 파트너로 해갖고 지금 있는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군동원 병력 하지 않고 순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 김용현의 해외 도피설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 루머라 그랬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 설에 대한 진원지를 믿을 수 있는 군 내부 고위층에서 이걸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방부 비서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김용현이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 대사관 측에 망명 형태의 미 출국을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사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닌가요?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김용현이 제주에서 일본으로 탈출하는 계획, 비행기표 준비를, 미친 새끼야. 이것도 본인이 직접 안 해. 국방부 비서진을 통해 준비를 시켰다가. 국방카드로 긁은 거예요. 미친 새끼예요. 진짜 또라이 새끼. 그래서 비서진들 사이에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제 민주당으로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미국으로 알아봤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거부 의사를 전달을 해서 일본으로 급하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가는 건 모르지만 일본으로 도주에 성공을 하면은 정말 국방부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자기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용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똥 싸놓고 튄다는데, 에? 그걸 갖다가 비서가, 그러면 안 잡히시고 잘 나가십시오 하고 만일 그냥 내줬으면 그냥 군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으로. 근데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도망가는 주제에, 야, 저기 미국 대사관에 전화 좀 넣어봐. 나 망명해도 되는. 미친 새끼야. 너는 미친 새끼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그래서 아마 김용현은 이 상황에서, 국외로도 못 나가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의 탄핵 주범들에 대한 보직 해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긴급하게 출국 금지까지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 시발놈들은 대가리도 더럽게 나쁜 게 미국이 이거 터지자마자 미 국무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우리 사전 통보 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건 잘못된 거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오판할 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옷다 대고 미국 대사관에 나 망명 받아줄래요. 이 또라이 새끼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도 모르니까 니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도망갈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획책을 했지. 니들이 원래 외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른다는 건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병신 새끼들 병신 짓을 해놓고는 미국한테 받아달라고 하는 게 와 진짜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지. 그래서 지금 이 국방부의 강력한 변화의 시그널은 미국이 참전 의사를 보였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죠. 네. 이 시간대에 미국에서 성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 안에서의 이게 확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이제 현재 군벌 이루는 대통령도 지금
내란 혐의 종결자고 국방장관 해임이 됐기 때문에 3군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합참의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군 사령부하고 얘기를 주고받았고 더 이상의 움직임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 상공에 출몰하고 있는 헬기는요, 미군 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 군사위성이 현재 한반도 내 부대 움직임을 다 보고 전부 있어요.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날 이루어졌던 이 전군 지휘관 회의, 이 차장, 국방차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전군 지휘관 회의도 사실은 뭐 탄핵을, 2차 탄핵을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거랑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막기 위한, 오히려 준동할 수 있는 군 인사들한테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장을 날리는 그러한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국방차관 이름으로 전 군에 있는, 특히 방첩사를 포함한 전 군에 있는 계엄 관련한 지시 내용과 문자를 비롯한 증거들을 파기시키지 말아라, 보존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첩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엄 관련된 문건 파기나 또는 휴대전화 파기 같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서 보안폰에 대한 변경 같은 이러한 짓거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이걸 막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서류들 내지는 중요 증거들이 계속해갖고 언론과 민주당 측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가 다시 군이 개입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미국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미국 설마 정말 몰랐냐? 진짜 몰랐다가 미국의 공식 입장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사실은 지금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었냐면은 시리아 내전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7일부터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하고 교전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군이 기세를 올렸다. 정부군을 지원하던 러시아하고 이란이 빠지니까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시리아 내전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 정부가 통제하고 있던 지역은 시리아 전체의 65%밖에 안 됐고요. 반군도 한 10에서 15% 정도를 북서부 쪽에서 있었는데 이제 25% 정도는 쿠르드 민병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계속 어디를 준동을 했냐면 이란이 시리아를 거쳐서 항상 헤즈볼라한테 가고 시리아 내부적으로도 이란이 구축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기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미국이 2014년에 참전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이 아니라 반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반군 쪽에 서방 국가가 지원을 해줬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때리는 와중에도 시리아도 계속 때렸어요. 그러면서 시리아 내부에 들어가 있던 이란,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들이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헤즈볼라 힘 빠져 있고 이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군을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정부군. 근데 중요한 건 시리아 정부군이 이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프가니스탄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은 이란하고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시리아 정부군을 제대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군이 그 기회를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모든 걸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그 어떤 돌발 상황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와 같은 감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북한이 김정은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도발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정은이 했어요. 어디에? 미국에.
이거 왜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고 트럼프가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사인 보냈어요. 나 너랑 얘기하러 갈 거야. 너 나랑 다시 얘기하자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군을 러시아에 엄청나게 파병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하고 힘 빠지는 대결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 니들이 친다고 하면 내가 한 대 맞고 참을게. 한 번만 참아줄 거야. 이렇게까지 선제선언을 북한이 해버렸어요. 북한이. 그만큼 선제 타격에 대한 국지전 발발을 모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 뒤집은 건 이란이었던 거야. 우리가 이란과 이란을 뒤집어 알았어. 이란을 먼저 시행했어요. 국지전 도발을. 근데 군 내부의 반발을 실패했어. 그래서 다시 제2의 친위 구대차를 통해 가지고 계엄을 통해 갖고 의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마저 실패를 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북한까지 나서 가지고 국지전 도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 한미 사령부에서 지금 있는 합참 의장한테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돼 있지만 어떤 형태는 군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합참도 이걸 현재까지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시점에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만 되면 되겠구나, 탄핵안만 통과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탄핵이 월등하게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변수가 생깁니다. 앞에 건 다 잊으세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군에서 군검찰이 출동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내란 주범들, 쿠데타 주범들을 하나씩 체포하고 색출하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이게 꼬여져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복잡한 상황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더 이상 군의 개입에 의한 군사적 쿠데타 그리고 국지전은 없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